안녕하십니까, 홍화사입니다. 자, 비밀의 정원 제29부 사나다 육기문화의 최후입니다. 자, 사나다 육기문화는 덕천강을 잡으러 결국은 일본의 시골 지역인 나라현의 한 국정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덕천강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오사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오사카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우울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자, 이 사람이 오사카에 이제 돌아와서 들어간 데가 있는데 아마 오사카에 거의 다 왔을 때는 밤중이었을 것이고, 이미 오사카 성은 뭐 불길에 화염에 휩싸여서 계속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봤겠죠. 비록 밤이지만은 오사카 시내에는 덕천가강의 군대가 20만 명이 지금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뭐 곳곳에서 지금 아마 아비규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오사카에 다 돌아왔을 때까지 사나다 십용사는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나다 십용사에 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고시마, 즉 큐슈 제일 남쪽의 가고시마가 풍신수길의 편이었기 때문에 그리로 망명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텐데 이 사람들과 사나다 육기무라의 묘가 가고시마에 지금 전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사나다 육기무라는 일단 오사카로 돌아왔는데 어디를 갔냐면, 지금 이 지도는 지금 안거 신사라는 그 신사의 위치를 지금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안거 신사는 지금 여기 있는데 사실은 시내 한복판입니다. 찾기 쉬워요. 여기 지금 그 위치, 사나다 육기무라가 죽었다고 죽은 대로 지금 그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저 안거 신사입니다. 안거 신사의 정문이죠. 이 안거 신사로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안거 신사 안에는 이런 굴이 하나 있습니다. 굴이. 왜 이 굴을 찾아갔냐면, 신사의 굴을, 여긴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안거 신사의 이 굴은요, 비밀 통로인데요, 오사카 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안거 신사 이 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오사카 성이 불타고 있지만, 화염에 휩싸여 있지만, 그 풍신수길의 부인인 요도기미와 그 아들인 히데요리를 어떻게든지 만나서 뭐 죽든지 살든지 하여튼 오사카 성으로 지금 다시 가려고 이 비밀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성들은요, 이렇게 어쩌다가 오사카 성만 비밀 통로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성들이 이런 비밀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웬만한 사람은 찾을 수가 없죠. 이건 뭐 극비니까요. 이사시에 탈출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오사카 성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오사카 성에서 거꾸로 이 3km나 떨어진 이 굴로 연결해 갖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성이 될수록 이런 비밀 통로가 한 개가 아니고 그 성주 패밀리와 최측근들만 아는 비밀 통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보통 있습니다. 없는 데가 오히려 드물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굴을 통해 가지고 오사카 성으로 가려고 이 굴에 온 겁니다. 그때 왔더니 이 굴이 막혀 있는 겁니다. 이미 덕천강이가 1614년 겨울, 불과 한 7, 8개월 전에 인부를 시켜갖고 이 굴을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비밀을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오사카 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사카 시내에는 덕천강의 군대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잡히면 뭐 거기서 죽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토굴 안에서 이제 생각에 잠기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사나다 십용사는 저 교슈 남쪽에 가고시마를 보내버렸고, 이제 자기는 홀홀단신, 혈혈단신이 돼가지고 이 굴 속에서 있는데, 굉장히 많이 여기까지 오는데 힘도 들었겠지만 이미 전투 중에 많이 부상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 여기에 지금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거신사에 있는 이 사람의 그 동상을 보면 전부 이렇게 앉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지 못할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동상을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그 전설에 따르면 지금 이미 그 창자에서는 피가 꿀렁꿀렁 지금 솟아나오고 있었다고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효철이한테 유효타를 받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 그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해서 그 나라의 한국전까지 덕천강의를 잡으러 갈 때는 그때는 정말 오직 죽이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으니까 그 고통을 못 느꼈지만 이제 막상 덕천강을 놓치고 나서 돌아오는 60km의 길도 멀고 또 이제 그때서야 이제 본인이 심하게 부상을 당했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굴 속에서 이제 피가 꿀렁꿀렁 새 나오는 거를 오른손으로 창자를 누르면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에 잠기는 거죠. 아마 오사카 성을 멀리서 봤을 겁니다. 당시 오사카 성은 최고의 고층 빌딩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불을 타고 있었으니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요 사나다 유키무라의 동상이 하나 서 있고 그 밑에 지금 토굴이 있죠. 바로 이 토굴 안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그 덕천강이한테 오사카 성 겨울의 전투와 여름의 전투 중간에 상당한 많은 회유를 받았습니다. 이 사나다 유키무라의 숙부는 사나다 신이라는 사람인데 이 작은 아버지예요. 근데 이 사람 덕천강이 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덕천강이가 당신이 그 사나다 유키무라의 작은 아버지니까 몰래 좀 만나가지고 그 사나다 유키무라한테 내가 10만 석의 영주를 시켜줄 테니까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 편에 서라 그래라. 그러니까 덕천강이가 워낙 사나다 유키무라가 맹장이고 두려운 존재니까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걸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로 다시 또 다른 신하를 보내가지고 신노이라는 구가 있습니다. 신하노 나는데 지금 저 시가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교토 옆입니다. 이거 내가 40만 석의 성주를 널 시켜주겠다. 40만 석을 받고 나한테 와라. 내가 줄 테니까. 내 편에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만 석 정도는 불충자가 아니지만 40만 석을 받았다는 건 불충자가 된다. 그러니까 10만 석을 먹고 벼슬자리를 받은 거는 뭐 그 정도 수준이야 불충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40만 석을 받으면 진짜 이거는 충성을 하지 않는 불충자가 된다. 그러니까 아주 멋지게 거절한 겁니다. 10만 석도 이미 안 받았는데 40만 석을 받으면 더 불충자가 되니까 나는 네 편에 쓸 수 없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결국 이제 덕천강이는 이제 포기한 거죠. 포기해서 지금 결국은 적이 되는데 사나다 유키무라의 이제 여기 죽은 안거신사, 이 안거신사는 좀 특이한 데가 있는데 사천왕사를 지은 금강조라는 집안이 이 안거신사를 만든 집안입니다. 백제계입니다. 그러니까 참 묘해요. 역사는 피는 부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나다 쪽도 이 백제계 사람들이고 덕천쪽 풍신수일은 백제계입니다. 그래서 이 안거신사는 신사라는 거는 절은 백제계지만 신사는 신도니까 사실 가야계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백제계 사람들도 신사를 많이 댕겼기 때문에 아마 이 신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필이면 찾아간 신사가 이 안거신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의 그 안거신사의 모습이고요. 뭐 조그만 신사입니다. 조그만. 그냥 피하기는 좋은 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안거신사에 이 사람이 동상이 서 있고 여기에 전몰비가 서 있고 이 옆에 큰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 이름을 가리켜서 사나다 소나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토굴이죠. 토굴의 통로입니다. 또 다른 통로가 있어요. 자, 사람들은 지금도 사나다 유키무라를 잊지 못해서 이 NHK 드라마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이 안거신사를 많이 지금 요새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 지금 6개의 동전이 있는
사나다의 상징 용문전에 그게 붙어 있고, 본인이 앉아서 멀리 오사카 성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죽음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불청객이 하나 찾아옵니다. 독과 군대에서 밑에서 일하는 철포조두, 그러니까 조총부대의 지휘관입니다. 조두이기 때문에 전체 지휘관이 아니고 한 중대 정도의 지휘관인 니시오 소지가 여러 가지 추리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이 안거 신사에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굴 속에서 사나다 유키무라가 앉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장면은 NHK의 사나다 마루에서는 사나다 유키무라가 이 철포소두한테 그 손에다가 이 반지처럼 생긴 5개 반지처럼 생긴 깍지를 껴가지고 그 깍지가 사실은 흉기인데 그 흉기로 목을 찌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좀 팩트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NHK 쪽에서는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상황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이 철포소두가 왔습니다. 이 철포조두 정도 되면 계급은 제가 볼 때 한 육군 중령, 육군 소령 정도 될 겁니다. 육군 소령.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 사진을 좀 전해내려지 않아요. 이 철포소두 이 사람의 사진은. 그래서 이 사람이 오니까 말은 점잖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도노사마의 목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나다 마루 정도 되면은 한 사성 장군 정도 되는데 소령 정도 되는 애 가서 목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좀 기가 막혔겠죠. 어차피 죽을 각오는 했지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목을 잘라서 그대의 공으로 삼으라. 내 목을 잘라서 그대의 공로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철포조들은 이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기의 오야부인 마스다이라 타다나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덕천가 강의의 직계 자손쯤 되는 사람이죠. 마스다이라 가면은 바치니까 마스다이라가 너야말로 최대 공을 세웠다. 그래서 자기가 쓰던 칼을 하나 하사하고 도쿠와 이에야스를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도쿠와 이에야스를 만났습니다. 이 철포소두가 일개 소령이 대통령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덕천강 입장에서도 사나다 유키무라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60km까지 따라온 놈인데 저걸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는데 못 만들었으니까 더욱더 불했겠죠. 그런 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60km 나라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도쿠와 이에야스는 철포조도에게 이 사람이 원래 봉급은 700석이었는데 그 사람을 1800석의 연봉으로 복록을 상향해서 하사합니다. 그래서 그 철포소두는 이락 출세를 해버렸죠. 자, 이 사나다 유키무라는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마 시체로 있었을 텐데, 사나다 유키무라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 공격은 최대의 방어이다. 이런 말이 요새 많이 오르내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일설에 따르면 이게 사나다 유키무라가 이 말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공격은 최대의 방어라는 말을 사나다 유키무라가 했다. 근데 대개 일본의 그 병법은 중국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군의 은혜를 잊은 자를 어찌 사람이라 부를 수인가.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사나다 유키무라의 성격을 그 일본의 그 역사학자들이 쓴 거 보면 전쟁에 관해서 신이고 용맹하기가 그지없지만은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부드러운 성격이고 참을성이 많고 아주 차분한 사람이면서 화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도 중계 문인인 여기 신택두구, 이게 일본 말로 뭐라고 읽는 거 있지만 가미자와 도구치 이 정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나다 유키무라가 죽고 나서 이제 썼는데, 첫째는 이제 역사상 단독 1위의는 군인으로서 사나다.
그다음에 첫 번째는 산하다는 거예요. 역사 전체를 봤을 때. 두 번째 사람은 모리다. 이게 이제 번줄 얘기한 거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말하기를 애석하지만은 후세에는 사나다 유키무라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모리는 아마 말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천하일병, 천하 최고의 군인, 역사상 최고의 군인이다.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많이 이제 회자가 됩니다. 왜냐면이 아니라 이 풍신수기는요 멸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오사카가 다 불탔다고 봐야 됩니다. 오사카 성은 물론이고 기록이고 뭐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1615년 여름의 전쟁이 끝나고 1700년대 넘어서 1750년 정도가 되면 갑자기 이제 사나다 유키무라에 대한 책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건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한 군인이고, 비록 덕천강한테는 반대를 했지만은 군인으로서의 용맹함이나 충성심은 최고다. 그래서 1750년부터 경부터 사나다 유키무라에 대한 공연이 막 오르게 됩니다. 이 공연을 막부터 허락을 했어요. 허락 안 했으면 공연을 숨어서 보거나 숨어서 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비록 적군이지만 정말로 훌륭한 군인이었다라는 면에서 그 사람의 충성심을 높이 사가지고 공연을 허락을 해서 지금도 사나다 유키무라에 대한 공연이 뭐 신주쿠구 뭐 어디고 이런 데서 그냥 소극장에서 뭐 하고 막 그렇습니다. 요게 좀 공연 동영상이 좀 돌지 모르겠는데요.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되네요. 이게 지금 젊은 신주쿠의 그 젊은 배우들이 하는 공연이에요. 사나다 유키무라에 대해서. 요새 날도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お待たせいたした。これにて開幕。徳川家の時代が始まるぞ。指揮もしますがもはやしょうがない。そんな西洋の玩具に大和の刀が負けてなるものだ。ようこそ大阪城へ。お前は逃げ続けねばならん。 좀 뭐 희화시켰네요. 真田を世に残せ。 소표 그 줄인 사람이 소표인데 소표야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もう間もなく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나다 유키무라는 죽었습니다. 죽고 사나다 유키무라의 묘는 두 군데 이상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이 분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런 정도의 불충한 죄인은 함부로 분고를 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골묘가 있습니다. 근데 사진을 제가 찍어놓은 건데, 자, 이 분골묘는 그냥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이제 목이 잘려가지고 먹이가 이제 덕천강한테 갔는데 유키무라가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유키무라의 그 머리카락을 장수들이 서로 잘라가서 그걸 부적으로 자기 가슴에 품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덕천강의 군대에서도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사나다 유키무라의 14대 손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남자. 지금 이 얼굴을 보면요, 지금 요새 날 찍은 사진이죠. 지금 살아있는 사진인데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사나다 유키무라의 얼굴하고 이게 지금 이 얼굴하고 아주 비슷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자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나다 유키무라 얼굴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얼굴이 굉장히 비슷해요. 14대 손이라는데 뭐 좀 사는 사람인 것 같네요. 집이 분위기가.
자, 이 사나다 육기문화의 묘입니다. 이 묘는 지금 그 비야기현에 있는 백석성이라는 데 있는 묘라는데, 지금 여기 요쪽에 육기문화의 묘고 요 아들의 묘인데, 요 성주가 이제 마사무네니까 마사무네하고는 한 편이었죠. 사나다 육기문화하고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성주가 뭐 걷어서 뭐 여기를 좀 해주지 않았나. 이 당시 묘를 쓸 때는 묘를 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적군이기 때문에 묘를 거창하게 쓸 수도 없고 거의 뭐 몰래 아마 묘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가 조촐하게 된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묘는 이게 지금 사스마, 가고시마, 큐슈 남쪽에, 그러니까 가고시마원, 사스마원도 역시 덕천강의 편이었거든요. 사나다 시병사가 전설에 따르면 이 사스마로 망명을 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사스마 시병사가 사나다의 그 유골의 일부를 가져가서 이쪽에 지금 이렇게 묘를 썼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나다 육기무라의 묘라고 전해진다라고 지금 전 사나다 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나다 육기무라 안거신사에 있는 동상과 전mol기념입니다. 자, 이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오늘날 이 사람의 묘를 옆에 있는 소나무가 지금도 묘를 아니라 사나다 육기무라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자, 사나다 육기무라 멋진 장소였습니다. 정말 일본 천하의 일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는 제 30부로 일단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